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서 개인 택시 매매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데, 오늘 주제는 개인 택시 대출 받아서 하지 마라, 이런 주제로 서울에서 개인 택시 매매를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성택시나라 대표 함춘근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보통 정년하신 분들이 연금을 하고 공무원 같으면 연금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빚 없이 나오는 것만도 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인터뷰를 좀 하다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 개인 택시를 하고 싶으면 면허값이라든지 개인 용도 같아도 면허값을 좀 준비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개인 택시 하는데 자기 자본 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개인 택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은 돈이 없다. 또 더불어서 대출을 받아서 개인 택시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과거에는 2천만 원 이상은 대출 받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본 갖고 해야 개인 택시를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근래에 들어서는 한 5천만 원까지는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손님들한테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이 개인 택시 수입도 요즘엔 좀 좋아졌고, 또 그리고 금리도 낮아졌고, 그리고 또 은행권에서 대출해 주는 것도 그 한 5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해주니까 5천만 원 갚으려고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쉽게 갚을 수 있는 길이 되더라고요.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면 5천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대출 받아서 하십시오 했지만, 그냥 전체적인 거를 통으로 해서 대출 받는다는 거는 저는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갖고 하게 되면 그분이 열심히 하면 모르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열심히 못하고 나중엔 도태되는 이런 상태. 그리고 대출을 받은 것도 원리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나이 61세 이전에 계신 분들은 개인 택시를 매입하고 나면 5년 동안은 개인 택시를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출도 못 갚죠. 사람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채 쓰게 되는 거고요. 사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채업자한테 넘어가는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은행권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4천만 원 정도가 거의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금리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한 7, 8%대로다가 올라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대출 받는 것보다는 4천만 원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괜찮지만, 그 이상 받아가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해서 개인 택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것도 신용대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만이 되고,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대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 개인 택시를 만약에 사게 되면 개인 택시를 담보로 해서 사전에 대출해 주는 거는 있어요? 개인 택시는 담보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호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호값은 프리미엄인데 그거를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수일 뿐이죠.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명의를 빌리는 그런 상황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구도 그거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은 한 분도 없고, 또 그걸 갖고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네. 그럼 서울에서는 개인 택시 사기 전에 개인 택시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제도는 없다, 이런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4천만 원을 만약에 신용대출 받으면 그럼 원리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은행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1년에 갚든 2년에 갚든 했고 한 5년까지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님 말씀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일을 더 하든가 힘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현직에 있을 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뭐 저축을 한다든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몇 년 전서부터 개인 택시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개인 택시로 이렇게 되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때가 늦는 거죠. 지금 우리 질문자님처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럼 여기서 대표님 오늘 서울 개인 택시 넘버값이 얼마예요? 오늘이 23년 1월 20일. 오늘 매매한 게 8,700에 매매가 됐습니다. 네. 그럼 8,700 정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차량 가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해야 되나요? 소나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50만 원. 그랜저 기준하면 한 3,000에서 3,20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1억 2천 정도 있어야 되네, 그죠? 아니죠. 거기에 부대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부대 비용은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가입비,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개인 택시 조합 가입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로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필요로 합니다. 그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또 새 차니까 미터기 장착도 해야 하죠. 그럼 미터기 장착 비용 들어가고 또 그리고 매매 수수료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또 세월이 지나면 차량 가격은 또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는 가격을 계속 높일 거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좀 내려가진 않겠죠? 네. 항상 올렸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정년을 남겨놓으신 분들은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좀 저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개인 택시 또 더불어 시세는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뭐 넉넉하게 잡으면 좋긴 하겠지만 개인 택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넉넉하신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았다가 다시 개인 택시를 내놓는 경우도 있나요? 대출을 받았다가 네. 도저히 힘들어서 네. 다시 개인 택시를 내놓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좀 무리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할 만큼만 딱 해서 대출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보다 무리수를 둬가지고 하신 분들은 이자 갚기 바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일을 했는데 이자 갚고 원금 갚으려니까 원금을 못 갚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도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생활도 해야죠. 이자도 갚아야죠. 그럼 원금 어느 쯤에 갚을 거예요? 못 갚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도 써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 택시 하면 모든 분들이 그냥 가만히 세워놔도 수익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개인 택시는 바퀴가 굴러가야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게을러 갖고 내가 일하기 싫어 갖고 차가 세워졌는데 수익금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러면 개인 택시는 세워놨다. 그러다 보면 한 달 동안 계속 세워놨어요. 그리고 한 달 세워놨는데 어떤 돈이 안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뭐 감가라든가 뭐 조합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용은 대략 한 7, 80만 원 정도가 또 된다는 거죠. 그럼 바퀴가 안 굴러가면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건 7, 80만 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그걸 꺼갔겠어요. 그러다 보니 만 61세가 넘는 분들은 개인 택시를 팔아서 그거를 충당할 수 있지만 만 61세가 안 되신 분들은 개인 택시를 구매하면 5년 이상은 틀림없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5년 이내에 그런 사당이 벌어지고 나면 팔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채 쓰게 되고 사채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빚에 더 허덕허덕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인간 어떻게 돼요? 나중엔 폐인 되겠죠. 그런 분도 사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택시 준비할 때는 자기 돈, 전체적인 것을 자기 돈 갖고 준비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알맞은 대출만 받아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문제가 터지니까 개인 택시 한다고 돈 다 버는 건 아니니까
알맞게 해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왜 개인 택시를 대출받아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충고 한마디. 정년퇴직 하셨는데 뭐 퇴직금이라든가 또 자기가 또 마련했던 돈이라든가 있어갖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개인 택시에 접근을 하게 되면 나이도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60세가 다 넘어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러면 일하는 것도 힘들게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택시도 안 해보시고 직장 다니다가 택시로 옮겨 탔었을 때는 100% 후회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내가 못하는데. 그리고 남은 체력이 좋은데 난 체력이 안 좋고 이래저래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거 저런 거를 잘 활용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많은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거로 만들어서 개인 택시 쪽으로 진입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대출 원리금을 한 달에 어느 정도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5천이면 5천만 원 갚는 거는 3년에서 5년 정도 갚아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너무나 긴 시간을 흘러가면 더더욱 힘들겠죠. 그렇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5천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씩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꺼 갚으면 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만 원도 사실 엄청 부담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적은 돈 아니잖아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이걸 보실 텐데요. 제가 이 직업 인터뷰 채널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시고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것만 해놓고 빚만 없어도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직업 인터뷰 채널을 쭉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년퇴직 하시고 다음 제2의 직업을 준비할 때 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면 또 제2의 직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 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도 번호판 값이 있어야 되고 60에 만약에 대출을 5천을 받아가지고 월 100만 원씩 이자로 낸다 그러면 일을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저축도 하셔가지고 제2의 직업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회 분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